반갑습니다. 저희 팀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자료조사의 김유나, 한지민, 그리고 PPT의 주예진, 그리고 스마트팜 팀 발표를 맡은 지혜지라고 합니다. 저희 팀이 맡은 주제는 스마트팜과 식물의 광합성 및 생장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스마트팜에 대한 설명이고 4번부터 6번까지는 광합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의 정의입니다. 스마트팜의 뜻과 능력에 대한 파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스마트팜 기기의 아래 칸에 있는 물질이 어떻게 윗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팜의 장점입니다. 스마트팜이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파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광합성의 정의 및 발생 동선입니다. 광합성이 무엇이며 식물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려드리는 파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세포 내 상호작용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광합성을 할 시 식물의 세포 내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빛과 광합성의 관계 및 광합성과 식물의 성장입니다. 빛과 광합성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광합성이 식물 생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려드리는 파트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의 정의.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관리 방식을 말합니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산 증가와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서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최적화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제공하여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으며 품질과 생산량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스마트팜 기기는 물을 순환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을 순환할 수 있는지 외관으로만 보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이 순환될 수 있을까요? 사실 스마트팜 기기에는 자동 펌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동 펌프가 물을 빨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실리콘 호스가 이를 통해 윗칸으로 물을 올립니다. 올려진 물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하여 물이 순환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동 펌프를 통해 스마트팜 기기 물이 순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의 장점입니다. 스마트팜은 원격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을 대량 증가시키는데 공식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에서는 생산량이 31.1%가 증가하는 결과가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은 ICT와 빅데이터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융합하고 기존의 집약적 토지를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농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광합성의 정의 및 발생 장소.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식물의 생장과 에너지 공급에 사용됩니다.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광합성은 정확히 식물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식물의 영양체로 영양체 안에 염료소가 있어 빛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체는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틸라코이드는 빛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고 스트로마는 탄소 고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세포 내 상호작용.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 빛의 색, 이산화탄소 농도, 물의 양, 온도 등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는 빛의 힘이 강할수록 광합성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강해져서 광포화점 이상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에 소진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강한 빛은 오히려 식물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색입니다. 색 중에 빨간색과 파란색 빛에는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고 초록색 빛은 대부분 반사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식물의 잎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도 초록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재료이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약 0.9% 부분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네 번째로는 물의 양입니다. 물 또한 광합성의 재료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기공이 닫혀 이산화탄소가 잘 들어오지 못해 광합성이 감소합니다. 기공은 수증기가 나가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지막과 다섯 번째는 온도입니다. 광합성은 효소가 작용하는 반응이라 적절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소 활동이 느려지고 그렇다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광합성 속도가 감소합니다. 광합성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명반응입니다. 명반응은 빛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서 발생하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하고 물이 분해되면 산소가 만들어져 밖으로 나갑니다.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전자수소 이온으로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인 ATP와 수소와 전자를 운반하는 에너지 운반체인 NADPH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탄소 고정입니다. 탄소 고정은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발생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명반응에서 만든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명반응과 탄소 고정은 서로 필요한 물질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입니다. 명반응은 탄소 고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인 ATP와 환원료 NADPH를 공급하고 탄소 고정에 사용된 ADP와 NADP 플러스는 다시 명반으로 돌아가면 다시 ATP와 NADPH로 배송됩니다. 여섯 번째, 빛과 광합성의 관계 및 광합성과 식물의 등장. 광합성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빨간색과 파란색은 엽록소가 가장 잘 흡수하여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반면에 초록색 빛은 대부분 반사되어 광합성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도 초록색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과 광합성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은 식물 생장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광합성이 만든 포도당의 일부는 세포호흡에 사용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나은 포도당의 일부는 셀룰로스가 합성되고 식물 세포벽의 조성분이 되며 줄기와 잎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일부는 녹말로 포장되거나 다른 유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 나머지 일부는 열매와 씨앗을 형성하고 평면시키는 데 필요한 재료와 에너지원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활동 설명과 광합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유나, 주예진, 한지민, 디에지였습니다.